할게요. 자, 어제는 비동기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비동기. 요거는 요즘 면접에서 좀 자주 나오는 편이라서 저도 이제 뭐 동작 원리 같은 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문서들이나 다른 사람들 강의들을 보고 이제 이해한 것들을 설명한 건데 여러분들 이제 이해해야 될 거는 자바스크립트가 스레드가 한 개인데 멀티 스레드처럼 동작한다 이런 걸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 이제 하는 원리는 타이밍 함수랑 비동기 함수랑 이벤트 리스너 요 함수들만 지연시켰다가 이벤트 루프에서 반복 실행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벤트 루프가 우리가 작성한 타이밍 함수, 비동기식 통신, 이벤트 리스너를 웹 API에서 계속 반복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것들은 먼저 얘네들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서 먼저 실행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이제 어제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이 비동기식 코드를 동기화하는 방법. 동기화하는 방법으로 이제 프로미스를 배웠습니다. 이 프로미스. 자, 이 자바스크립트는 동기화하는 방법은 이 프로미스밖에 없습니다. 프로미스밖에 없고요. 자, 이 프로미스로 자,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되면 그쵸? 여기서 내가 특정 시점 이 시점에 내가 동기화할 거야. 그러면 이제 0.5초 뒤에 넘버가 증가하는 이 시점 그죠? 그때 이제 이 콜백 함수 resolve를 실행함으로써 그죠? 콜백 함수 resolve를 실행함으로써 이 시점이 동기화돼서 그 다음 den에서 실행할 수 있더라. 왜 동기화하는 거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받아온 걸 출력을 해야지 받아오기 전에 출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1 증가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자, 0.5초 뒤에 데이터를 받아왔다는 거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왔으면 자, 그걸 기반으로 화면에 출력을 하던가 콘솔에 출력을 하던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제 데이터 통신인 비동기식 통신일 때 상황을 셋 타임아웃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셋 타임아웃과 패치랑은 아주 동일하게 동작을 하잖아요. 왜냐 얘는 통신을 성공해서 데이터를 받아와야지, 그죠? 받아와야지 되는데 그 친구가 비동기식으로 자, 요 비동기식은 또 다른 의미의 비동기식이었죠. 비동기적으로 동작하죠. 이 비동기식의 의미는 뭐예요? URL HTML 하나에 그죠? 또 다른 리소스를 불러오는 것을 비동기식이라 하는 거고 이때 비동기는 뭐예요? 이 코드와 이 다음 코드가 동기화되냐 안 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동기식 통신과 비동기 코드는 다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튼 요 비동기식 통신을 할 때 AJAX를 할 때 패치로 요 데이터를 받아왔을 때 출력하고 싶어서 이런 예제를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셋 타임아웃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법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new promise로 콜백 함수를 쓰고 그죠? 그 콜백 함수 안에서 실행한 코드를 특정 시점에 동기화하고 그죠? 그 다음에 동기한 한 시점을 대내서 첫 번째 콜백 함수에서 실행할 수 있는데 이때 resolve에서 매개 변수로 준 데이터를 내가 매개 변수로 받을 수 있더라.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요건 이제 우리가 여러 번 den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렸고요. 그렇죠? 여러 번 동기화. 자, 1초 뒤에 이 친구가
자, 이 콜백 함수가 실행되겠죠. 1초 뒤에 이 콜백 함수가 실행될 건데, 그죠? 내가 CNT가 1이 증가한 이 시점을 동기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내가 1초 뒤에 콜백 함수가 실행될 건데, 그럼 통신의 관점에서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통신은 언제 완료될지 알 수 없죠. 뭐 0.1초 뒤일 수도 있고 1초 뒤일 수도 있고 언제 될지 알 수 없겠는데, 데이터를 받아오면 그 시점을 동기화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시점을 받아서, 그죠? 내가 리졸브를 실행을 한 거죠. 그럼 이 리졸브가 실행된 요 시점에 이 콜백 그 다음 then, promise는 이제 then이라고 하는 함수를 체이닝 할 수 있죠. 체이닝. 요 시점에 리졸브가 요 리졸브가 실행된 시점에 then을 실행한대죠. 요 리졸브를 실행한 시점에 then을. 자, 그러면서 이 cnt 값이 요 then의 첫 번째 콜백 함수의, 그렇죠? 첫 번째 콜백 함수 여기다, 그렇죠? 의 첫 번째 매개 변수의 값으로 반환이 된대요. CNT가 요 n으로. 그래서 출력을 해봤더니 요게 플러스 플러스를 해서 1이 되더라. 그쵸? 자, 그러고 나서 내가 또 무언가를 처리를 하고 또 그 다음을 동기화하고 싶어요. 내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1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또 무언가를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시점을 동기화하고 싶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이 콜백 함수에서 return을 작성해서 new promise를 생성해서 반환하면 또다시 그 다음에 then을 작성해서 이 new promise가 동기한 시점을 또 반환할 수 있다. 동기화할 수 있대죠. 여기 내가 resolve라고 해서 동기한 시점을 그 다음 then에서 동기화돼서 실행할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코드는 뭐예요? 비동기 코드 두 개를 서로 연관이 있다는 전제로, 자, CNT가 1 증가하는 것과 그다음 데이터가 완료라고 되는 이 시점이 서로 동기화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1이 증가되었을 때 완료라고 해야 되는 요것을, 그렇죠? 서로 동기화해야 돼서, 그래서 new promise로, 그죠? 1 증가된 시점에 동기화해서 then을 실행한 후에 또다시 완료라고 하는 것이 1초 정도 걸린대요. 그렇죠? 1초 정도 해야지 완료가 돼서 이 시점을, 그렇죠? 완료라는 된 시점을 동기화하기 위해서 return new promise를 한 예제인 거예요. 그렇죠? return new promise.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가 완료가 된 거를 그 다음 then에서 내가 뭐 화면에 출력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동기 코드가 여러 개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더라.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원리를 아셔야 돼요. 왜 원리를 알아야 되냐? 이 정신없는 것을 우리가 async 함수라는 걸로 아주 심플하게 구현을 할 건데, 요 원리는 동일한 거였죠. 원리는 요런 원리다. 그래서 심플하게 구현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자, 무조건 async 함수라고 써야 돼요. async 함수. 그래서 내가 promise 객체에다가 await라고 했더니 await. 자, promise 객체에다가 저기 여기죠, 그렇죠? await라고 했더니, 자, 여기서 resolve가 반환하는 요 시점에 n이 넘어간대요. 요 시점에 n이, 자, 요 시점에 n, 그러니까 n이 요 플러스가 되는 요 시점에 요 resolve가 반환한 요 값이 열로 넘어간대요, 그렇죠? 근데 어제 이제 요게 헷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요게 그래서 사실 리졸브로 n을 넘길 필요, n은 제가 이걸 받으려고 이렇게 한 건데, 그죠? n을 이렇게 받으려고 한 건데, 안 헷갈리게 하려면 어제 제가 어떻게 고쳤는데, 현재 요 n을 가지고 증가시켰다가 요 n을 이렇게 반환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반환할 필요는 없는 데이터죠, 그렇죠? 반환할 필요는 없는 데이터인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렇죠? 고치려고 하니까 더 정신이 없다죠. 자, 하여튼 요 n을 증가시켜서 n을 이렇게 반환하면 이게 지금 증가된 n이 나오겠죠. 지금 현재는 0이었으니까 3초 뒤에 1로 증가돼서 이게 1로 되겠죠. 3초 뒤에 여기에 받는 거였죠. 3초 뒤. 자, 근데 이제 await가 된 이 시점은 이 다음 코드랑 동기화가 된대요. 무조건. 자, 요 코드가 실행이 돼야 이 다음 코드가 실행이 된대요. await라고 쓰면 요 다음 코드는 무조건 동기화가 되더라.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뭐가 뜬다? 1이라고 뜨는 거죠. 1. 그래서 이 친구가 3초까지 기다렸다가 이 다음 코드가 실행되는 거예요. 3초까지 기다렸다가 이 다음 코드가. 그 다음에 내가 또, 자, 이게 지금 1이 된 다음에 완료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완료도 또 1초 정도 걸린대요. 자, 그럼 이제 이 친구가 끝이 나고 나서 자, 1을 기반으로 뭔가 처리를 하겠죠. 또다시 어떻게 해요? new promise 하고 1초 정도 걸리는 일을 작성하고 완료라고 했으면 여기는 원래는 널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완료라는 값으로 들어오겠죠. 그렇죠? 완료. 사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자, 위에 코드랑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였죠? 요 위에 코드랑 자, 현재 요 코드랑 밑에 코드는 같은 거예요. 같은 코드인데 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await라는 문법으로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거였죠. 요게 지금 뭐예요? await가 then인 거였죠. then. await가 then. 자, await가 then인 거고 요 then에서 첫 번째 콜백 함수의 매개 변수가 여기 n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then인 거고 첫 번째 콜백 함수의 매개 변수가 요 d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문법으로 아주 심플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뭐다? async다. 요 코드보다는 그렇죠? 요 then을 어떻게 한 거예요? await로 빼버린 거죠. then을 await로 빼버린 거예요. 요 then을 await로. 자, 그래서 요 코드보다는 요 코드가 더 심플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async 함수를 선호하더라. 그죠? 근데 이제 요걸 이해하시려면 요 코드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요 시점에 리졸브가 실행되면 then이 그 시점을 동기화한다. 요걸 이해해야지 이 코드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요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new promise라고 쓰는 요 코드도 너무 길어. 자, 요 코드도 너무 길어. 그쵸? 자, 그래서 promise화라는 거 배워봤어요. promise화. 자, 그래서 요 부분만 어떻게 해요? 바로 return하는 함수. 자, 요 부분만 바로 이렇게 return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쵸? 자, new promise를 바로 return하죠. new promise를 자, 우리가 promise 객체를 만들어서 return하는 set num이라는 걸 했더니 그렇죠? 그랬더니 이렇게 심플하게 쓸 수 있더라. 그죠? 이렇게 await set num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new promise라고 안 쓰고 그렇죠? 이렇게 promise화 뭐예요? promise화라는 건 그냥 promise 객체를 바로 return하는 것을 promise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promification 뭐 이렇게도 해요. promification. 근데 이제 한국어로 promise화가 되겠죠. 그렇죠? promise화를 하는 거는 그냥 바로 return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했더니 너무 심플하게 이렇게 await가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개발자들은 이렇게 promise화를 진행하더라. 그렇죠? promise화를 진행하는데 이렇게 promise화를 진행하는데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패치가 이 프로미스화가 돼 있는 함수더라. 패치가
프로미스화가 돼 있는 함수라서 요 URL을 하면 그렇죠? URL 하면 그 된 이 시점에 리스폰스를 반환하고 그렇죠? 또 제이슨으로 바꾸면 그렇죠? 그 시점에 제이슨 객체를 여기에 반환하고 이미 프로미스화가 돼 있더라죠 패치가. 그래서 요걸 보시고 그렇죠? 패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거 이해하라는 거였죠. 패치가 이렇게 프로미스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쓸 수 있구나. 먼저 요 리졸브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통신을 막 한 거였죠. 그래서 통신을 막 해서 XML, HTTP 리퀘스트 통신을 한 후에 그 결과인 리스판스를 여기다가 반환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리스판스를 이렇게 받은 거였죠. 리스판스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요게 패치고 그렇죠? 패치고 여기에 데이터 통신이 막 있을 거고 그렇죠? 요게 데이터 통신하는 거겠죠. 그렇죠? XML, HTTP 리퀘스트 같은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통신을 막 해서 그렇죠? 언제 걸릴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한 시점에 리스판스를 이렇게 반환을 한 것이 요 패치가 됩니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어제는 비동기 코드 얘기했고요. 동작 원리는 제가 이제 피그마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손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손으로 직접 그려야 여러분들께 돼요. 왜냐하면 이제 면접에서 그 이벤트 루프 동작 원리 이렇게 설명이 나와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그렇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그리라고 해야죠. 손으로 직접 이렇게 그려보세요. 일단 전제가 비동기 코드를 제공하는 것들을 중간에 껴야 돼. 그래서 이제 내가 코드를 작성을 했어. 자, A라는 함수를 실행하는 코드, B라는 함수를 실행하는 코드 이렇게 있는 거였죠.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set timeout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C가 있고 그 다음에 패치가 이렇게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한 후에 D도 이렇게 쓸까요? 요걸 이제 스레드 하나가 이렇게 실행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렇죠? 스레드 하나가 메인 스레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자, 이렇게 스택을 쌓아야 되겠죠? 자, 스택에다가 D를 쌓고 그렇죠? 그다음에 패치를 쌓으려고 했는데 스택에다가 쌓아서 이렇게 보내야 되죠. 그렇죠? 패치를 쌓으려고 했는데 패치는 이제 대상이 아니죠. 우선순위 대상이. 그래서 콜 스택 큐에다가 이렇게 보내는 거였죠. 패치를 이렇게 패치. 그 다음에 C는 들어갈 수 있겠죠? C 이렇게 보내고 set timeout도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 있죠. 그 다음에 B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는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스택을 뭐예요? 먼저 실행을 시킨다고요. 먼저 실행을 시키면 이제 비었겠죠? 이렇게 싹 비워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벤트 루프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를 이렇게 실행하러 왔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 스택을 또 하나 만들겠죠? 패치를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에 set 이렇게 올리겠죠? 요거를 또 실행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보시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만약 여기가 이제 인터벌이 있다 했죠? 얘가 set timeout이 아니라 인터벌이다. 인터벌은 1초마다 내가 1초마다 재실행하라 그러면 이제 1초마다 계속 반복 실행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얘가 인터벌이다. 그럼 이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되돌아오겠죠, 여기로. 그렇죠? 또 다시 여기서 와서 실행할 때 되면 또 여기다가 set 인터벌을 쓰고 그렇죠? 보내고 또 되돌아오겠죠? 그렇죠? 또 왜냐하면 1초마다 실행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구조로 돌아가니까 이벤트 루프겠죠. 그렇죠? 루프라서 계속 이렇게 돌아오고 자,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이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메인 스레드랑 이벤트 루프가 연계해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고, 일에서 지금 현재 이 코드랑 이 코드가 동기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걸 실행된 시점에 D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두 개는 다른 시점에 실행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려야 돼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자바는 다르다고 했죠, 그렇죠? 자바는 내가 메인 스레드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 A가 있고, 그다음에 B가 있고, 스레드를 만들었어. 여기 반복문 이렇게 있어, 그렇죠? 여기서 C를 반복해, 이렇게 써야죠. 그 다음에 D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메인 스레드가 자, A를 만들고, 그렇죠? 자, 메인 스레드에서 스택에서 그렇죠? D를 넣고, 그렇죠? 자, 요 지금 스레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요, 메인이. 자, 어떻게? 이 친구를 기반으로 일꾼을 하나 만들어. 그죠? 이게 0번 스레드였다면 1번 스레드를 만들어. 자, 여기다가 스택을 해서 C를 이렇게 놓겠죠? 자, 여기는 B, A 해서 요걸 실행시키고, 그렇죠? 자, 이 친구는 C를 보내고 나면 또 여기서 뭐 1초 뒤에 하라고 했다면 또 만들어서 또 보내고, 그렇죠? 또 만들어서 또 보내고 이렇게 일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스레드 일꾼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였죠. 내가 또 뉴 스레드 하면 여기 일꾼이 하나 더 생겨서 여기서 또 스택을 이렇게 만들고 있겠죠. 오케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스택을 만들어서 이제 일을 이렇게 시키는 스레드라는 친구가 하나 더 생기는 거고, 그죠? 자바스크립트는 이 스레드가 하나에서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스택을 보내는 게 있고, 그 다음으로 보내는 게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제 제가 GPT 도움으로 하다가 보니까 마이크로 스택 큐라는 게 있어서 프라미스라고 써져 있는 코드는 이 패치나 set 타임아웃이나 이런 것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서 그렇죠? 이 패치나 이런 것보다 프라미스가 먼저 들어오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비동기 코드의 동작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자바의 비동기식 코드, 멀티스레드 거죠, 그렇죠? 이거는 멀티스레드, 그렇죠? 이건 멀티스레드 동작 원리. 내가 이렇게 뉴스레드하고 run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스레드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스레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두 개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는 멀티스레드를 지원하는 언어고 자바스크립트는 멀티스레드를 지원하지 않지만 마치 멀티스레드가 있는 것처럼 동작하는 거죠. 자, 요게 근데 너무 혁신적이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노드.js예요. 노드.js가 뭘 보고 이벤트 루프 동작 원리 최고다. 이거 대빵이 진짜 짱이다. 스레드 하나로 엄청 효율적으로 쓰네. 그래서 노드.js가 속도도 빨라. 이 V8 엔진이 나왔을 때죠. 크롬의 V8 엔진이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이게 너무 최고인 거야. 그래서 이거 서버에서 써야 되겠다 하고 나오게 된 게 노드.js예요. 서버 언어로 써야겠다. 자바스크립트. 그러면서 이제 npm 또 추가되고, 그쵸? 이거는 npm은 뭐예요? 이 Node.js로 만든 어플을 배포하거나 또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할 수 있는, 그쵸? 일전성 주입하죠, 그쵸? 임포트가 아니라 디펜던시 해줄 수 있는 패키지 매니저죠, 그쵸? 패키지 매니저. 그래서 이 이벤트 루프에 대한 면접이 요즘은 좀 나오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잘 안 나왔어요.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고 하니까
잘 안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좀 널리 퍼져 있고 여기 대한 개념이 그래서 요즘 좀 자주 나오는 편이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동작 원리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으로 꼭 그려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임포트, 익스포트를 좀 배워볼 거예요. 임포트, 익스포트. 자, 여기 와서 마우스 오른쪽. 자, 새로 만들기. 자바 스크립트 파일. 자, 레슨 05. L05 소문자라죠. L05. 자, 익스포트, 임포트 배워볼 거예요. 익스포트부터 해볼게요. 익스포트. 자, 익스포트. 자, 익스포트라는 거는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익스포트라고 하고 퍼블릭 A 이렇게 쓰였죠? 네, 보통 함수를 쓰실 때는 export, default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렇죠? 퍼블릭 자바스크립트랑 자바랑 헷갈려서 죄송해요. 펑션이죠, 펑션. 상관없네요. export 펑션 A 이렇게 쓰였죠? 자, 근데 이제 A라고 하면 좀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sum 이렇게 할게요. sum. 그럼 이제 이게 A 더하기 B를 하는 썸이다. 자, export 이번에는 변수도 한번 해볼게요. red num은 10 이렇게 할게요. 자, 요 export는 import 할 수 있는 대상을 지정하는 것이 export예요. export 한 메소드와 변수는 그죠? 다른 자바스크립트 문서에서 import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임포트 한번 해볼게요. 다른 자바스크립트 코드니까 레슨 06으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 와서 새로 만들기 자바스크립트 레슨 06이고요. import js 자, import 하시고요. 자,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레슨 06에 05죠, 그렇죠? export js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sum이나 num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sum이나 num을.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로그에 sum 자, 실행을 어떻게 해요? 자, 터미널 열어서 노드 레슨 06 import 맞나? import js 자, 근데 지금
자, 임포트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서 이렇게 되고 있어야죠. 임포트가 잘못되고 있어서. 자, 제가 이렇게 임포트 하실 때는 자, 여러 개의 대상을 익스포트 하고 있을 때, 자, 이 친구를 프롬이라고 하고, 자, 프롬. 자, 여기다가 대괄호를 쓰고 썸을 가져오겠다. 넘을 가져오겠다. 자, 다시 실행해 볼게요. 아, JS 빼먹었네요, 저? JS. 자, 다시 해볼게요. 근데 아까 거도 원래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해볼게요. 아, 캔만 나와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나오죠, 그쵸? 근데 제가 요거 이렇게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그쵸? 다시 임포트 해서 자, 아까 전에는 JS가 잘못된 거고, 그쵸? JS가 잘못된 거고. 자, 이번에는 썸이랑 넘을 못 찾아서 그런 것 같았죠? 자, 이렇게. 자, 아까 오류를 제가 잘못 봤어요, 그쵸? 오류 잘못 봤어요. 자, 이렇게 썸, 넘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쵸? 썸, 넘.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임포트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어떻게 했냐면 제가 레슨 05에서 export 이렇게 했어요, 그쵸? export. 자, 그리고 이제 sum, num 이렇게 했어야죠. sum, num. 자, 근데 이제 요 문법을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자, 지금 현재 되니까. 자, 요거 export를 이렇게 안 쓰고, 자, 여기 지우고, 한꺼번에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export. 자, 중괄호 하고, sum, num. 자, 또 되나 볼게요. 저 위로 올라가서 실행. 자, 이렇게 되죠, 그쵸? 자, 우리가 export 이렇게 써도 되고, 그렇죠? export. 자, 또는 내가 export하고 중괄호 하고 이 안에다가 내가 해야 될 것들 이렇게 써셔도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듈화 시키는 거죠. 우리가 작성한 sum이라는 변수, sum이라고 하는 함수, num이라고 하는 변수. 자, 이거를 이제 import 할 때 어디에서 import 할 때 요거를 가져오겠다. 자, 여기서부터 가져올 때 요거 두 개를 가져오겠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썸만 가져올 수도 있겠죠. 자, 썸만 가져올 수도 있겠죠. 자, 이 넘은 이제 오류가 뜰 거예요. 볼까요? 자, 지금 현재 넘을 썸을 떴는데, 그쵸? 썸을 떴는데 넘은 없다 이렇게 뜨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이렇게 들고 올 수도 있더라.
자, 이번에는 어떤 문법을 배워볼 거냐면 export default라는 걸 배워볼 거죠. export default. 자, 우리가 이렇게 export 지우고죠. 자, 이번에는 export default라고 하고 자, sum이라고 할 거예요. sum. 자, 이 친구는 무슨 뜻이냐면 자, 내 문서 요거를 임포트하면 자동으로 sum이 가져와져 이 뜻이에요. 내 문서를 임포트하면 자동으로 sum을 가져와져. 자, 그럼 이제 여기 와서 자, 문법도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자, 문법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자, import lesson 05 js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전히 아직 오류가 있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다가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자, 이름을. 자, 똑같이 from이라 하고 자, 그냥 a라고 할게요. a.sum. 근데 이제 이렇게 a.sum이 아니라 이 a 자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바로 a. 아, 내가 JS를 빼먹었구나. 아, 이제 원래 이거 아까 됐어야 되는데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원래 돼야 돼요. 자, 여기 다시 썸 해볼게요. 또 JS 자꾸 빼먹는다, 그쵸? 여전히 안 되네요. 잠시만요. 이것도 가짜 이름을 썼어야 되는구나. 자, 다시 프롬 할게요, 그쵸? A라 하고. 자, A.sum 해볼게요, 그쵸? A라고 할게요, 그쵸? A라고. 자, 지금 현재 내가 여기서 가져온 것 자체를 A라고 한 거예요, 그쵸? A라고. 자, 그래서 지금 sum이 아니라 A로 바뀌었죠, 이름이? 자, A로. 예, 지금 규칙이 좀 엄격해지는 바람에 이 가짜 이름을 쓰는 거를 강제하고 있어요. 자, 내가 지금 가져온 것을 A라고 하는 걸로 담았어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 안에 보면 이 이름이 sum이었죠? sum. 자, 이거를 A라고 해서 가져와서 A로 바로 실행하고 있어요, sum을. 자, export default는 내가 이렇게 하나를 반환할 건데 이거를 그대로 쓸 때 쓰는 거고 자, 그대로 쓸 때 내가 export를 여러 개 하고 싶을 때 자, 그 중에서 내가 선택적으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default가 아니라 export. 자, 하나만 할 때는 export, default. 내가 여러 개를 선택적으로 해서 가져오고 싶을 때는 export.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내가 이제 여러 개를 가져올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sum이라는 걸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전체를 가져올 때는 여기다가 A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내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자, 보통 export default 하실 때는 자, export default 하실 때는 자, 이 친구가 함수명이랑 똑같이 맞춰줘요. 자, 보통 lesson 05 export라고 하시고 여기서 lesson 05 export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lesson 05 export라고 실행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바에서 public 클래스가 있을 거 아니었죠? 자, 이게 패키지가 자, 이 친구 패키지가 패키지가 되겠죠? 뭐 A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는 A.sum이 되는 거였죠? A.sum.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import를 할 때, 자, import A.sum을 import 하겠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때 퍼블릭이라고 써야지 임포트가 가능하죠. 퍼블릭이라고 써야지 임포트가 가능합니다. 내가 이렇게 퍼블릭을 안 쓰면 자, 임포트가 불가능해요. 이때 이제 오류가 삑 뜹니다. 그죠? 삑.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친구를 임포트 할 때 어떻게? export라고 돼 있어야 되죠. export. 자,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좀 특이하게도 변수나 또는 함수 같은 것들을 익스포트 할 수 있죠. 자, 이때 내가 개별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중괄호. 그다음에 자바처럼 전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자바처럼 전체를 하고 싶다 그러면 export default. 그렇죠? 자, 이때 가져온 것을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지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름을 주는 이유는 중복되지 않으라고. 요 안에서 내부적으로 자,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바로 이렇게 실행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배워본 게 export 하는 법, 자, export 하는 법, import 하는 법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 리액트 들어가 가지고 export, import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자동으로 하니까 이제 자동으로 된 코드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이제 어떻게 임포트 했구나. 그죠? 이 문서에는 여러 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익스포트 한 거를 임포트 한 거구나. 아, 얘는 하나만 익스포트 하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임포트 한 거구나. 그죠? 자, 얘는 뭐 이때? 익스포트 디폴트 이때죠? 자, 얘는 익스포트하고 여러 개를 이렇게 했을 때죠? 자,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죠? 요것만.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쉬었다가 40분에 와가지고 이제 리액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자바스크립트 어드밴스 스터디는 여기서 끝낼게요. 자, 고생했어요.